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성향들이 있는데 이를 불성불심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그래요.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일종의 좀 관대하지 않게 아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요즘에 뭐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부정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 똑같은 짓인데, 인간에게는 아마 그런 성향이 누구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못 보지만 자기 밖에 있는 그 티끌을 보는 것 같이 자신을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늘 바깥으로 향해 있는 그 마음의 근본 출발부터가 스스로에게는 관대한다기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를 남의 보듯이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면 아마 자신에게 관대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대개 성인이나 소년들은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남이 이렇게 봐주겠지 하는 걸로 인식해서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제 내 스스로 내 자신에 의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는 이 부분이 이에 따라서 스스로 관대한 것과 남에게 엄격한 이 부분이 달라지는 잣대가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옷을 입은 것은 남이 이렇게 이쁘게 봐주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하고, 그냥 내가 몸에 잘 어울리고 내가 편안하게 이 옷을 입는 거고 나가는 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에게 되게 엄격한 부분을 갖는 이 부분을 갖게 되려 그러면 스스로를 남을 보듯 하는 눈이 내 눈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내 눈 안에 없으면 남은 엄격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밖에 없는 성향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 보면 자신에 대한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어.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남같이 얘기하면 자기가 한 저런 사람이 자기가 말하면서 사람들이 느낄 때 진짜 본인은 그렇게 안 하겠지 하는 믿음이 생기는 심리를 활용하는 부분이 이게 유체이탈 화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을 전개할 때는 항상 이렇다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이게 진실이라고 말한다면 그 진실이라는 말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지. 쉽게 해서 그 부분까지도 그 사람이면 스스로 강조하는 이 부분이 본인을 기만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남도 기만하지만 다른 것도 기만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엄마도 아니야, 아버지도 아니야, 아들도 아니야, 오로지 나 진실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아버지는 다 가짜야? 아들은 가짜고? 그거 굉장히 이상한 심리를 심어놓는, 보이지 않는 가스팅 시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사람들을 분파시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슷한 말 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해. 세상 사람 찾아보면 다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랑감을 소개할 때 그 신랑감은 서울대 나오고 돈도 많고 사업에도 성공했고 인물도 괜찮은데 좀 다리를 좀 절어요. 그래. 그러면 남는 건 다리 절여밖에 안 나와. 근데 처음부터 다리가 절지만 서울대 나오고 공부도 잘했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 성공했고 인물은 괜찮아. 그럼 뭐야? 돈 많고 인물이 괜찮아만 남는다고.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요소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본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랄까 관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넘어가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잘 볼지 모른다는 뜻이야. 원래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비춰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선지식이지, 알고 보면. 응? 그 비추면 내가 거울이 되면 상대의 모습이 보이거든. 근데 자기를 비출 줄 모르기 때문에 남의는 겉으로 보이는 거 엄격하지 진짜는 못 보는 거지. 응? 그래서 남이 잘못한 걸 탓하기만 하지 그거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없어, 그 사람들은. 응? 비난을 할 수 있지만, 비판을 하지만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은 없는 거지. 그래서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그래. 그 상대를 비난하지 않아. 상대의 적도 언제나 내 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항상. 그 때문에 편협된 어떤 것들을 갈구하고 치지 않는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중의 중생들이라는 것은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심리가 상대를 예를 들어서 뭐 잘못했다고 이게 지적질을 한다든지 뭐 하면은 효과가 하나도 없어. 응? 이게 전체적인 어느 부분에 이렇게 이제 이유지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지적질을 하면은 그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지가 않아. 바꾸지도 않고. 세상에 따지고 보면 그래. 영원한 적이 있고 영원한 내 편이 있는가?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 편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거야. 사람들은 상대가 내 편이다, 내 편 아니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짓잖아. 그러니까 남에게 엄격한 거지. 엄격하니까 어때? 진짜를 못 본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살면서 내가 이런 사람한테 투자를 많이 했고 신경도 많이 써줬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날 도와줄 거야. 막상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도와주는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생각지 않은 사람이 날 도와준다고. 그거 왜 그럴까? 여러분 평상시에 그걸 잘 못 본다는 거지. 진짜 도와줄 사람들. 우리는 내가 사고하는 패턴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부분에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진짜를 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뜻하지 않은 사람이 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경험하면 의외의 사람의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진짜 나에게 주변에 진실한 사람이 누군지를 다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어려워봐야 알아. 어려워보면 잘 될 때는 사람이 뭐야 다. 왜? 뭐 여유 있고 있으니까 사람들 무의지 그냥 대충 있지. 근데 힘들어져 봐. 다 떠나.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 조강지 쳐버리면 죄 받는다고. 그건 무슨 뜻이야? 조갈이 나고 먹을 게 없고 힘들게 사는 철을 안 도망가고 있는 그 철을 배신하면 그는 죄 받는다 말이지. 그러니까 첩은 돈 떨어지면 가는 거야. 근데 조강지처는 없어도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뜻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알기는 쉽지 않지. 조강지처란 말도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쓰지만 옛날에는 많이 썼거든. 요즘에는 마음에 아마 뜻이 안 맞으면 이혼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재혼 부부가 거의 50% 정도 돼버리니까 학교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한 30명 한 클래스가 되는데 그럼 한 반 이상이 다 결손 가족이라고 그래. 반이. 그러니까 전부 다 정서적으로 부모의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하는 편협성적인 아이들이 크고 조금은 이제 혜택을 받다 보면 이제 공부는 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돌아온 싱글이라 그래가지고 혼자 사시는 많은데 혼자 사는 게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혼자 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알고 혼자서 여러 사람하고 산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 그게 어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물러나주고 있다는 뜻이지. 언젠간 또 자기도 그런 유해에 속해서 남자가 바람 폈다든지 여자가 바람 폈다든지 왜 똑같은 역할을 또 하는 거지. 응? 그래서 또 돌아가는 역할을 사회적인 보이지 않는 병리현상에 숨어서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요즘에 명상센터도 많고 교회도 많고 절도 많고 하지만 정신세계를 다루는 데 많잖아.
이렇게 하면 각 면 지역마다 정신보건센터가 다 있는데도 전부 다 제일 많은 병이 무슨 병이요? 정신병이요. 응? 그러니까 그 밑에 깔린 기본적인 부분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여건이 생긴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는 관대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고, 남에게 엄격하다는 얘기는 그 잣대를 자기가 돌리면 된다는 뜻이야, 사실은. 남의 엄격한 잣대를 자신에게 돌려라. 그러면 자신에게 엄격해지면 스스로 자신에게 엄격해지고 남한테 관대해지지 않겠어요? 나중에 뭐가 익어가면 반대가 돼. 남한테 관대한데 자신한테 엄격해지는 거예요. 뭘 좀 하는 사람들은 반대야. 자기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다. 또 나이를 먹을수록 어떤 부분은 자기의 주장을 잘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누가 뭐래도 그냥 그러고, 어떻게 물에 부을 때 숨을 때 하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 그게 들어주고 그에게 뭘 도와줄까 하나 생각하고 도울 수 있으면 하고 없으면 능력이 한계 벗어나니까 못할 수 있고, 이 정도로 끝내야지 그걸 바꿔주려고 그러고 나이 먹어서 뭐 어쩌고 이거 안 돼. 절대로 상대방의 듣지도 않을 번들을 하지도 않아. 우리가 젊은 시절에 이 나이 든 사람을 보는 시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시각해 보면 절대로 그 노인들이 나이 드신다고 선배라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듣는 게 아니거든. 부모가 말도 안 들었는데 그 뭐라도 되겠어 이게? 그들에게 사랑과 그 마음으로, 관대함으로 접촉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와 동화될 수 있고, 그들이 내 안에서 좋은 거로 발전했으면 열어주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 눈을 갖는 거지. 응? 그러니까 내가 관대하다는 이 부분은 상대방에서 내가 편안하고 너그러워지고 좋아질 때 상대방에 관대해지는 성향이 생기는 수가 많이 있어요. 일단 내가 배가 부르면 일단 상대방한테 관대해져요. 내가 배고프면 어때? 안 간대. 내가 배고파 죽겠네 지금. 뭐 짜증나 그냥.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한테 짜증을 내게 돼 있어. 그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알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배고파서 짜증 냈구나.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생리적으로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생리적인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가 있고, 영적인 요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습합되는 과정에서 업력으로 드러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 업습이 있으면 업습이 주변과 관계에서 업생으로 태어난 다운받은 부모의 그 유전자의 기록물을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업습 주변 환경과 조건에서 증감하고 그러는 거거든. 늘기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깨달음이라는 이 부분을 볼 때도 깨달아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그 버전이 있잖아. 생각의 버전으로 확인하는 데는 버전이 있기 때문에 3차원의 버전이 4, 5차원의 버전을 읽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 버전을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니까 견해를 주고 그 다음에 해오를 주는 거야. 해오는 이제 깨달음의 문을 이제 아는 거지. 해오를 통해서 확실히 알려면 이제 우리 그 증도, 그 증오했다, 증오. 확실하게 깨달았다, 증오하는 뜻이에요. 해오, 증오. 그럼 어머니 체득됐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다는 것보다는 누구에게나 스스로에게 엄격한 부분을 갖고 남에게는 관대한 마음을 갖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수행하다 보면 몸에 저절로 배워져 그게.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대가 얘기하고 움직이는 동향은 걸 금방 알지. 내가 조용하면 밤에도 이렇게 장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잖아. 근데 낮에는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더욱 조용한다면 소리 없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내가 자 갖고 그 마음을 갖추고 있으면 상대가 움직이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의 말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열어주는 것이 변화거든. 그 변화가 일어나려면
매일매일 수행을 해야 해. 수행하고 닦아줘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 하루가 쌓여져서 이틀 되고 사흘 되고 나흘 되잖아. 그러니까 선법에서는 그래.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이렇게 오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여기 here and now. 그러니까 선법은 이렇게 봐. 그러니까 생각에서는 시간이 있지만 마음에서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스스로 엄격한 것과 스스로 관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조건과 그룹을 갖추기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편견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 성에서 생기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가 이기주의란 말 하잖아. 사람들한테 내가 이기주의다 뭐 이런 거. 그 이기주의란 말은 자체는 명상에서 보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나쁘다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성향에 의해서 자기가 이기주의 해주면 지가 이익이 된다 생각하고 또 그 생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응? 이기주의 되는 거죠. 그래야만 자기가 더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 근데 결국 그게 자기 해가 된다는 건 시간이 가면 한참 가야 알게 돼요. 이제 겪어서 깨달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 이기주의를 보이면 안 되는 걸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에서 몸에서 이제 모든 공부는 그래. 처음에는 학교도 가면 체험 교육이라 체험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경험되잖아. 체험해서 그러면 경험이 되거든. 경험이 익혀져서 완전하게 체험과 경험을 떨어내면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없어져 버려. 이거 선보여서 이거 체득이다 그런 거예요. 응? 이걸 갖고 체득이 될 수는 없어. 왜? 이 틀을 못 벗어나게 되니까. 이걸 체득이 되면 이것들 탁 떨치면서 무경계와 여러 가지 자유로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어떻든 자신에게 관대한 것과 남에게 엄격한 것의 차이는 화살을 어디다 돌리느냐, 그리고 선지식과 범부의 차이에 그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엄격하다면 스스로 분명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명하면 스스로 도에 대한 문을 열고 남들에게는 관대한 마음과 자부심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수행하는 거죠. 자기가 엄격해 되니까.